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새로운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이름은 신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불렀습니다. 좀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해서 이렇게 앉았는데 북한에 들어간 제1기국민들의 삶에 대한 걸 여기서 몇 번 다뤘거든요. 우리 평양만사에서. 네네네. 아버지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답니다. 제일 기국민으로서. 그러니까 기국민 중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확률이 좀 높은가 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잡혀가신 해가 1976년 초봄, 그러니까 봄이 아니죠. 겨울이죠. 북한에는 그때 양강도에서 살았으니까. 제가 74년생인데 갓 돌이 지나가고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 겨울에 엄청 추운 날씨에 온 가족이 이제 다 잠들고 이제 뭐 온 동네가 다 잠이 들었죠. 그럼 밤에 잡아가니까. 네. 그런데 이제 새벽 2시에 밖에서 이제 누군가가 아버지를 불러내갖고 나간 다음에 아버지께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을 임신한 상태였고 제가 이제 3살이었고 제 위로 이제 3살 이상인 오빠와 5살 이상인 언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이제 3살 때 기억은 없고 아버지가 잡혀가기 이전에 기억은 없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오신다네. 10년이 다 돼갖고 이제 출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20대 중반 정도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고 저희 이제 큰 아버지께서 먼저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이제 4자녀를 데리고 이제 먼저 들어갔는데 그 귀국 당시 이야기를 뭐 해드려도 될까요? 네. 59년도부터 이제 그 바람이 불었답니다. 이제 북한으로 보내달라는 데모도 일어났고 그래갖고 이제 북한에서 선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조총련 이제 간부들을 통해 갖고 집집마다 이제 화보를 이렇게 큰 걸 이제 간부들이 돌아가며 나눠주면서 6.25 전쟁을 겪었지만 이제 천리마 운동을 해서 북한이 굉장히 이제 잘 살게 발전했다고 그래서 계속 가자고 너도 나도 가자 그러고 특히나 이제 그때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았답니다. 전쟁을 겪고 특히나 이제 저희 이제 막 큰아버지는 일본에서 이제 2차 세계 대전에도 이제 해군으로 갔다가 이제 9.4일생으로 살아나신 강제 징집됐구나. 예, 맞아요. 10대 나이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대가족에 이제 또 가장이 돼갖고 온 가족을 이끌고 이제 밑에 동생들 둘을 이제 결혼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고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제 줄줄이 이제 또 이제 학교 다니는 애들 4명이 있으니까 너무 고생스럽던 찰나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선전선동에 들어오는데 뭐 배국도 다 이제 무상으로 주고 집 주고 그다음에는 학생들 무료로 공부시키고 예, 지상의 낙원이 됐다고 무상 치료해주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부딪힐 수 없는 유혹인 거죠. 네. 당시에 또 이제 일본에는 조총련하고 민당계라는 이제 또 2개의 단체가 갈렸다고 합니다. 이념이 서로 갈리니까 한 집안에도 이제 민당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총련 쪽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막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때 갈등이 많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큰아버지 가족도 이제 큰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이제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게 너무 버거우니까 가고 싶고 큰엄마는 이제 민당 쪽이랍니다. 그 친척들이 전부.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게 김일성이 얼마나 돈이 많아갖고 그 사람들은 모든 걸 이제 다 보장해주는 그렇지. 다 무상 무료 뭐 다 국민이 일을 해야 그게 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좀 어려서 그렇지 조금만 더 참으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가지 말라고 이러고 그분이 현명하시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큰어머니가 또 이제 말씀하신 게 암만 거기가 지상낙원이라 하지만 이렇게 형제가 이제 뿔뿔이 갈리면은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면 그게 곧 지옥이다. 가지 말자.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큰아버지는 이제 고집을 꺾지 않은 거죠.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네네. 원래 집안의 큰아버지라든가 그대 아버지는 본관이 어딘가? 남한입니다. 남한. 대한민국이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한이고 경주. 경주 분들이셔. 네네네. 아이러니한 게 대부분이 남한 출신들이에요. 대한민국 출신. 네네네. 그래갖고서 이제 갈등을 하다가 이제 저희 큰아버지께서 이 갈등이 이제 끝나지 않는다. 아내는 죽어도 안 가겠다 하고 본인은 죽어도 가고 싶은 겁니다. 거기 가면 좀 더 나은 삶이 있을 것 같아갖고 초창기 이제 귀국 실현이 됐지만 못 가다가 이제 큰아버지가 가만히 이제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북한에서 계속해서 우리 민족을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는데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마누라 동의 없이 가서 이제 문서 처리를 했구나. 예,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기구. 예, 그리고 이제 통보를 하는 거죠. 나는 가니까 나중에 이제
마음을 정리해갖고 따라 들어오라고. 그리고 동생들한테도 이제 맏형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가서 좋은지 안 좋은지 살아보고 니들을 전부 데리러 올 테니까 내 소식 기다려. 가자마자 내가 이제 소식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신 것이죠. 그런데 들어가실 때 큰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친할머니, 자녀들 4명. 자녀들 4명 마누라한테 민단계 마누라한테도 안 주고 자녀 늙수 다 데리고 들어갔나? 본인이 들어가면 따라올 줄 알았죠. 예. 오 마이 갓. 그런 집들이 많았답니다. 그때는 다 그랬어. 네네네. 의식 수준이. 네네. 50년대 말이니까. 네. 또 이제 뭐 민족적 차별이라는 그런 실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런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뭐 이제 교육 원조비라는 걸 이제 김일성이 했다고 하면 교육 원조비 장학금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 하면서 학교 학생들도 전부 가서 해서 집집마다 이제 선동 조국으로 가자고 이제 선동을 저청년기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큰아버지는 또 고생을 많이 한 분이시라. 고생이 지겹다 생각하시네. 그래서 뭐 북한이 뭐 설사 만에 하나 잘 못 산다 해도 그래도 우리 민족이 사는 나라인데 여기만 보다 마음이 편하지 않겠다. 조국인데. 예. 그렇게 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또 이제 간 분들도 있고 뭐 대대적으로 뭐 이제 민족적 차별을 받지 말고 서름 받지 말고 위대한 어버이 장군님이 계시는 조국으로 가자. 거기 가면 모든 걸 해결해주고 잘 사는 지상낙원을 만들어놨다 하니까 지상낙원의 꿈을 안고 전부 이제 그렇게 많이 갔다 합니다. 그 가셨다? 네, 가셨어요. 가셔서 일본에 있는 동생들한테 뭐라고 편지를 썼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게 가셔갖고 이제 현실이 선전선동을 했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는 낙후하고 집도 없고 집도 다 무너져가는 집에 이제 대가족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양강도라는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자식들은 우리 자식들은 이게 오면 안 된다는 걸 딱 결심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조선이 그렇게 잘 산다고 선전선동을 했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입을 막아야 뒤에 있는 사람을 자꾸 자꾸 끌어들여가지.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속했답니다. 그래서 편지를 하려고 하면 그 내용을 다 찢어보고 뭐 이제 뭐 체제에 대한 비난이 있다 하면 그때도 잡아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막 이렇게 잡혀가고 하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일본에 남아있는 분들은 궁금하시잖아요. 부모님이 가서 어떻게 사신지. 또 오빠가 먼저 가갖고 금방 소식을 전하고 털을 잡아놓고 소식을 전하겠다는 사람이 1년이 돼도 소식이 안 오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북한이 원래 그런 나라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딱 지났는데 이제 일본 쪽에서는 편지를 수십 통을 했죠. 어떤가고 왜 소식이 없는가 왜 그러는가 뭐 했는데 1년 만에 소식이 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아주 단출하게 하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버이 장군님 덕분에 아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잘 사니까 너희들은 나고 자란 곳이 고향이니까 정동 곳이고 그렇다고 고향이란 게 따로 없다. 오지 말라는 말을 못해서. 그렇게 표현했구나. 네. 일본에 있는 친척들이 네.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는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사진에서 이제 충격을 받았다면 낯설더래요. 형 얼굴도 낯설고 갈 때 모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완전히 그렇게 신체가 좋으셔서 갔는데 반쪽이 돼갖고 그렇게 왔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그러니까 60년대 일 아니야. 네네네. 60년대 그랬다니까 북한이. 네네. 거기에 있는 인민도 그렇고 들어간 제일 기국민들도 웬만히 김일성 족속 김일성 정권의 이용 가치가 없으면 네. 그건 정말 못 살지. 저희 할머니께서 그렇게 자식들한테 구체적인 이야기를 잘 하시고 편지를 써도 아주 이렇게 정감이 넘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 편지 내용이 딸랑 뭐 두 석줄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는 사진에 그 표정 안 좋은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석연치 않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자고 저희 아빠도 이제 또 열심히 일해서 일찍이 독립하셨답니다. 그래 16살부터 이제 기계를 너무 좋아하셔갖고 차 웬만한 차는 다 운전하고 돈도 잘 벌고 하니까 이제 뭐 장가갈 나이도 차니까 이제 아가씨도 주위에서 잘 소개해주고 할 테니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 생각은 다르신 거죠. 막내니까 뭐 엄마가 얼마나 보고 있으니까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이 엄마를 데리고 북한 땅에 들어갔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가지 말라 그러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 이게 심상치 않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아무리 뭐 북한의 상황이 안 좋고 해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그다음에는 어머니를 영영 못 본다는 생각이 이제 떨쳐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젠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다. 내가 미루적거리다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천령 그 사무실에 이제 간 거죠. 가갖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저 기국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벌어놓은 돈이 좀 적지 않게 있었는 겁니다. 그래갖고 돈도 이렇게 내 돈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나 하니까 아이 그까지 뭐 세 발의 피 같은 돈을 뭐 그 원래 가져가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조국에 가면은 집 주고 뭐 주고 다 하는데 너희 큰아버지 네. 속여갖고 데려갈 때하고 똑같은 말을 네. 너 아버지 데려갈 때도 했구나. 그 세 발의 피 같은 거 뭐 그냥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라고 이게 그 돈은 바쳐서 좋은 콘솔에 이바지하고는 내 몸으로 가도 된다 이거요? 네. 그래서 아버지도 생각하니까 뭐 집 준다지 뭐 그거 다 준다지 그 다음에는 이만한 이렇게 장부를 꺼내서 보여주더래요. 이때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갔는데 누구는 얼마를 기부하고 누구는 뭐를 기부하고 돈을 바치고 간 거죠. 아버지가 그럼 몇 년도에 들어갔나? 그러니까 60년도 67년도로 저는 계산이 되거든요. 그때도 삥 뜯었구나. 예. 그 불쌍한 제일 기국민들한테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또 총각이 뭐 이제 그 아직 뭐 모든 걸 판단하기는 어린 나이였죠. 그때도 뭐 한참 그냥 그 보고 싶은 그 모든 것보다도 엄마가 처지였던 거야.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면 그 이상의 뭐 진짜 뭘 뭐 해준다지. 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뭐 지상낙원이 맞더래요.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결해주고 원하는 직장에 그냥 보내주고 그래서 와 그런 것도 있나 그 뭐 좀 믿기지는 않죠. 너무나도 뭐 이렇게 가장을 하니까 그래도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뭐 내 힘으로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니까나 일본에서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봤으니 네. 거기 가서도 그렇게 살면 뭐이 된다. 네. 그래서 넘어가구만. 예, 그래서 이제 기국선을 타고 가는데 짐도 이제 뭐 그때는 많이도 못 가죠. 트렁크 하나를 이제 들고 갔답니다. 2박 3일을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조국이 이제 가까워온다고 누가 소리를 질렀는가 봐요. 그러니까 조국을 모습을 보겠다고 전부 이제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가판에서 이제 조국의 모습을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는 모습을 봤는데 하버에서 본 모습이 아니고 전부 뭐 새까맣게 회색빛이더래요. 그냥 멀리서 연기가 풀풀 나고 그다음에 차도 다니지 않는 저 멀리서 가끔 한두 대 다니는 차가 보니까 목탄 차 연기 뽀얗게 그때도 뭐 당차 있었어. 60년대에도. 그러고서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앞에 이제 공화국기 종이로 된 공화국기하고 진달래를 들고 나와서 한 10여 미터 이렇게 늘어서 갖고 이렇게 악단하고 나와서 하고 하는데 사람들 봐도 이제 표정들도 이상하고 예, 수척하고 영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리니까 또 이제 뭐 데리고 이제 마중 나온 사람들이 이제 뭐 이게 그 몇 명씩 나눠갖고 이제 버스에 태워갖고 한 뭐 어느 정도 이제 가니까 군부대가 이제 가나라는 어떤 무슨 시설에 들어갔답니다. 거기가 이제 교육 겸 이제 뭐 배치, 예, 배치도 받고 이러는 곳에서 40일 정도 이제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때는 막 항의를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속아서 왔다고. 도로 가겠다고. 도로 가겠다고. 예. 사라지더래요. 데리고 딱 해갖고서는 안전복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진짜 무슨 어물을 물고서 뱉지도 못하고 무슨 삼키지도 못하는 그런 인상들, 표정들 해갖고 그냥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가 40일 되니까나 이제 뭐 저희 아버지는 이제 외국인 좀 닮았거든요. 예, 눈이 깊고 한데 아 그대는 이제 저 평양에 가서리 배우를 하지 않겠는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전해달라. 예,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 있는 데로 가는데 가면서도 이제 기차에서도 뭐 충격받고 여러 뭐 충격을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 이제 교포지도원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가 계시는 예, 교포지도원이 이제 마중을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뭐 그쪽 방향으로 가는 여러 명을 인솔해서 이제 가는데 처음에 이제 뭐 기차를 타니까 각밥이라는 게 이제 밥 때 시간이 되니까 각밥이 오르더래요. 각밥이 있었어. 대패밥 같은데 이렇게 시꺼먼 데를 이렇게 말아갖고 요만하고 조막 많은 거 주는데 대패 얇게 한 나무 밥값 그때는 있었어. 뭔가 싶어서 열었더니 뭐 껍질도 제대로 벗기지 않은 뭐 시꺼먼 뭐 밥이 설었는지 익었는지 있고 무쪼가리 몇 개 있고 된장 있고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때 일본은 그런 게 없었는가 그만큼 보다. 생활 차이가 그때부터 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구석에다 이렇게 놔놓고 있는데 그때도 거지가 있었는가 봐요. 지나가다가 탁 채갖고 떨어지니까 주워가는 사람이 있더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서 그냥 가는데 영 마음은 별로 안 좋죠. 이렇게 뭐 기대하고 저 뭐 어머니도 오셨고 한데 이런 곳에 오셨구나. 뭐. 아버지는 그때 들어갔다 다시 일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나? 거기까지는 뭐 이야기를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저희 큰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어머니하고 이제 막 갈등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저희 큰어머니가 저희 부모님들 이제 연노해서 다 돌아갈 나이가 됐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부모님의 임종도 못 보고 돌봐드리지도 못하고 불효한다고.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이제 지옥이다. 암만 그곳이 좋다 해도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이런 것이 지옥이라고 하니까는 큰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1년에 뭐 두세 차례씩 나와서 부모님 뵈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되는 거고. 이런 이야기. 그래서 가고 또 이제 뭐 무슨 백무선 갈아타고 이제 거꾸로 내려가고 하는데 뭐 몇 끼를 못 먹고 이러니까 또 이제 교포지 돈이 또 안 되는지 그 사람이 이제 가는 동안에 뭐 이제 어디서 이제 은감지 떡을 이제 판다 그러면서 또 들고 와서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주먹째서 놨는데 그런 것도 이제 처음 봐서 또 놀랬답니다. 새까만 덩어리에 콩이 두문두문 몇 개 이렇게 박혔는데 이건 딱 그냥 개떡같이 냄새를 맡으니까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이제 뭐 그것도 맞지. 이제 못 드시고 그것도 이제 버렸는데 뭐 누가 주워 먹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도착했죠. 근데 아마 통보가 됐는가 봅니다. 이 집에 아들이 옵니다. 통보가 됐는지 집이라고 해갖고서 이제 엄마 하고 찾으니까 어머니가 막 벗은 발로 떼나오셔갖고 막 하고 부둥켜하고 좋아서 집은 아파트들에 단층집이더래. 하모니카 집 있잖아. 일동 뭐 쫙 한 동에 한 6-7집씩 있는 거. 있는 집.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대마루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놓고서 이제 거기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저희 큰아버지도 이제 뭐 동생이 왔다니까 시간을 좀 낸가 봅니다. 조금만 있어라. 내 이제 가서 시원한 맥주를 타고 올 거다 하더니 그다란 바퀴에다 이제 그 북한 그때는 병맥주는 거기선 보기 힘들지. 예, 어디서 이렇게 뭐 왔는지 이게 바퀴에다 들고 오는데 딱 그냥 소주물 같더래요. 소주물. 소주물. 예. 그래 김이 다 빠진 건데. 네. 그렇게 해갖고서 그 다음에는 뭐 부엌에 가서 뭐 두부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는데 두부 한 모를 그냥 뚝뚝 썰어갖고 그 다음에는 그 국사발이랑 시퍼런 거 이렇게 큰 거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바가지를 퍼갖고 이렇게 해갖고서 자 마시라 시원하게 하는데 거기서도 또 충격받고 일본에서 그때 맥주도 있고 그랬는가 봐요. 아이고야,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또 충격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아들이 왔다고 노마우스도 누르고 뭐 감자채다고 이제 양강도 특산물로 이제 해서니 음식을 해서 먹었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 야심 깊은 밤에까지 이야기 나누다가 그 다음에는 밤이 아주 깊어지니까 어머니가 이제 우시더래요. 오지 말랬는데 왜 왔는가고. 좋으면 오라 그랬지. 그렇게 막내 아들 이걸 어떻게 좋은가고 되돌리지도 못하고 예, 우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랬대요. 아유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인데 그리고 아들이 똑똑하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서 엄마 못 보면은 내가 거기서 더 먼저 병 걸려서 죽으니까 엄마 보고 싶어서 내가 그래 왔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막 가슴 허비는 심정이었겠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되는데 이 생지역에 또 막내 아들이 또 왔으니 엄마 보고 싶다고. 예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디에 배치받았나? 그래서 거기가 이제 유평이라는 곳이었답니다. 양강도 배감 위에 무슨 유평이라는 곳이. 유평. 네, 유평. 거기에 이제 조림 작업소가 있는데. 조림? 네, 조림이란 게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큰 아버지도 그렇고 큰 나무를 끌어내는 차. 그걸 이제 운전하고 수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집이 그때 당시 부실부실한 뭐 온전치 못한데 그 대가족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아버지도 집이 없어 집을 못 주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집을 안 준다네 총각. 아 북한은 총각은 집 안 줘. 원래 네. 주택 정책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좁은 집에 조카들하고 뭐 할머니하고 거기서 얹혀갖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살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일 이제 처음에 이제 일을 열심히 했죠. 그래 직장에 배치돼갖고 일을 해갖고 일본 같으면 이제 뭐 트럭 운전하고 뭐 급여를 꽤 받는가 봅니다. 그래서 첫 급여를 이제 받아서 상점에 갔죠. 근데 저희 이제 큰아버지께서 대초라고 하죠. 북한에서 대초. 마라초. 예, 그 마라 피우는 이제 신문도 없어갖고 얇게 썰어갖고. 그때 당시도. 그때 당시. 그래갖고 아까워갖고 그 가늘게 해갖고 피우면서 그거 한두 대 얻어 피우는 게 눈치만 보였답니다. 그래서 그 70년대 넘어가는 그 전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첫 월급을 달면 1년치 담배를 그 돈으로 왕창 사갖고 우리 형한테도 형하고 나눠 피워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네요. 그래서 급여라는 걸 받아갖고 이제 상점에 가서 내밀었는데 담배를 두각을 주더랍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두각이면 너무 하다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들은 게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럼 많이 줄 수가 없어. 예, 그때는 이제 그 돈이 간장, 된장 받을 돈밖에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역마다 다 틀리고 또 평양은 그때 상황이 달랐는지 저는 모르겠고.
너희 이게 북한 우리 정말 평양에서 그렇게 살아도 한 달째 로이물 타가지고 담배 왕창 사서 제안놓고 푼다는 북한 사람들은 그때도 그런 일이 아예 없었고 담배도 1인당 몇 각씩 딱 있을 때야. 규정이 있을 때야. 그래서 저도 헷갈리는 게 내가 두각으로 기억한 게 맞는지 아니면 두보라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두각으로 기억하거든요. 한 번 갈 때는 두각이었을 수도 있어. 예, 첫 월급을 타서 상점이라는 데 있어갖고 담배를 이 돈 전부 주라고 하는데 두각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판매원이 내가 말하는 걸 잘 알아듣질 못했나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돈 전부 달라고 하니까 전부 다 드린 거라고 하더랍니다. 무슨 너무 이상해서 믿기지 않아가고 아니 내가 이거 급여를 잘못 받았는지 판매원이 뭐 잘못 계산했는지 그래서 많이 헷갈렸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첫 급여 때문에 그렇게 충격받고 그러고도 그 이후에 충격이 연속이었죠. 뭐 너무나도 뭐 상상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 이게 뭐야 눈 폰이 뜨고 그런 데 갔는데 무슨 부식물 하나 없지 뭐 간장 된장 뭐 소금 같은 거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이제 낚시를 좋아하니까 그게 이제 서두수강이 그랬다네요. 서두수. 예. 서두수강 있어. 그래서 낚시를 해갖고 뭐 고기를 잡아서 데시고 이제 반찬도 해서 뭐 단백질도 보충하고 또 남는 걸 말려서 덜어 뭐 다른 거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예, 생활을 하셨답니다. 아이고야. 아버지는 그러면 북한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가를 갔겠구만. 총각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북한 사람들하고 북한의 이제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하고 기국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아예 안 되지. 그 기국민하고 결혼한 법이 없으니까. 웬만해서는. 예, 말만 잘못하면은 뭐 이제 반동이라고 갖다 꼬장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제일 먼저 가서 어머니한테 이제 교육을 그렇게 받았답니다. 너는 여기서 살려고 하면은 바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절대 뭐 일본의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여기서 그런 일로 해서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본토 여성하고 여성이나 남성하고 결혼하면은 자살이다. 얼마 못 가서 무조건 잡혀가 죽더라. 일본에서 귀국한 총각하고 북한에 태어나서 자란 오리지널 북한 주민하고 결혼식 하면 이건 뭐 어떻게 돼도 거의 90% 확률로서 처갓집도 망하고 잡혀가고 이렇게 그땐 그게 비일비재했어. 그러면서 그 교육을 그렇게 막 못이 박히도록 어머니가 아들이 잘못될까봐 이야기를 했다네요. 또 이제 북한 사람들은 뭐 자본주의에서 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뭐 이제 자유로움 이런 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니까는 좀 이제 뭐 기름하고 물처럼 이렇게 겉도는 그런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그래서 주변에서 또 이제 기숙자들끼리 이제 주선해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결혼을 해갖고 그렇게 집을 따로 나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갖고 이제 그때 이제 뭐 김일성이 뭐 방침이 있었는가 봐요. 위아버리 사업을 이제 활발히 하고 그 다음에는 개간이 안 된 토지들 많이 개발을 몇 년도요? 그거가 이제 70년도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 해거든요. 73년. 그 김정일이가 딱 올라앉은다. 김정일이가 1972년 4월 15일에 후계자로 내정됐거든. 김정일의 방침인지 누구 방침인지. 그럼 김정일이 방침이야.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양강도 갑산이라는 곳에 그 사람이 안 살던 그 무인지를 이제 다 개간을 해갖고 당자고 말이야. 세대를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위아버리를 얼마씩 하라 뭐 이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 추려갖고 이사 가라고 이제 그러니까 뭐 강제로 이제 뭐 발령을 받은 거죠. 진출했구만. 강제 진출.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어느 날까지 가라 하니까나 이제 저희 오빠를 얻고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얻고 그다음에 어린 저희 언니를 손잡고 이제 시골을 갔는데 그렇게 깊더랍니다. 기차 타고 또 해산에서 벗어나서 또 버스 타고 해서 그래 가는데 앞에 가면은 그렇게 뭐 진짜 천연 그냥 동물원 같더래요. 모루가 뛰어가고 좀 있다가 꽁이 푸드득 날아가고 아직 차 도로도 제대로 안 난 그런 곳을 송고의 밀림이죠. 그래 갔는데 그 동산이 너무 아름답더라네요. 저희 아버지가 가보니까 정말 뭐 그림 속의 동화에 나오는 그런 마을 같아서 아빠가 또 이제 시골을 좋아하셨나 봐요. 근데 그 마을이 봄이면 진달래 펴고 자지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딱 도착을 하니까 집도 완공이 안 되고 문짝도 아직 안 달리고 이게 당신 집이요 하고서 배정을 받았는데 1동 3세대인데 아직 벽체도 미장을 해서 마르지 않고 방바닥에는 이제 그 항토로 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부터 이제 불 떼서 이제 대표서 살라고 가마솥 하나 딱 그러는 거 그게 다랍니다.
그래서 불을 떼서 방을 말리고 항토를 부드럽게 한 걸 이렇게 해갖고 틈이 나면 막 거기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그렇지, 걸 가스가 나오고. 저희 어머니가 그거는 생생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속 덧발라갖고 그 틈을 완전히 메우고 그랬답니다. 그래 첫날 한 며칠은 그 석대기를 바닥에다 깔고 그 젖어갖고 숲에서 싸지 못해갖고 그 9월달인데 막 비바람이 쳐몰아 집으로 들어오고 그런 데서리 며칠 해갖고 문짝 다른 데만 한 달이 걸렸다네요. 그렇게 그런 곳에 예, 가갖고 한 달. 문짝 구하기도 힘들어서. 네네. 그렇게 하고 또 웃기는 게 가갖고 이제 처음에 그 장판도 없고 노선이란 거 어디서 예, 쭉 말아서 쭉 패는 거. 예, 노선을 깔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이제 천정을 하는 것도 다 각자 자기 이제 그 집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거죠. 신문지를 초벌 바르고 그다음에 맞아, 거기다가 맞아. 이제 또 뭐 벽지라는 걸 하나 대고 했는데 그 이제 풀 냄새가 나는지 지들이 그 시골이니까 지들이 그렇게 지가 많더랍니다. 많지. 예. 지들이 막 와당 탕탕탕탕탕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줌을 싸면 거기 지도가 탁탁탁탁 그려진답니다. 이게 7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예. 지도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비라도 오면은 또 이제 기아가 시원찮아서 이제 또 구멍이 뚫리면은 쥐들이 이제 지나다니다가 거기서 하나씩 이렇게 또 내다서 사람 구경도 한답니다. 대가리 내면 깎고 하고서 또 딴 놈 있다가 또 이렇게 조용하면 또 내려다보고 예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추락해가 떨어지고. 하면 뚝 떨어지고 그런 곳에서 저를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출산을 예, 했거든요. 다음에 9월에 그렇게 하고 이제 돌이 지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3살 때 이제 같이 이제 걸음마를 뗄 때죠. 밤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바깥에서 문 두드리고 아버지가 나가니까 농군맹이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왔더랍니다. 비서동지가 찾으니까 사무실로 그렇게 가자고. 잡아가? 네, 나도 그렇게 잡혀가 됐어.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 할 이야기 있으면 낮에 하면 되지 왜 이 밤이 간밤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해갖고 그 일하던 그 겨울 동복 그거를 대충 걸치고 이제 가는데 얼마나 어두운지 앞에 한치도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부터 이제 이 말은 아버지가 나오셔서 그 정치범시험을 있어서 출소 한 후에 얘기해 준 거겠네.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 집으로부터 제일 높은 언덕에 이제 그 사무실이 있거든요. 기업소 사무실. 앞장에 아버지가 서시고 뒤에 이제 농구맹 위원장이 따라오고 뚜벅뚜벅 눈길을 따라서 이제 가는데 그 기역자로 이제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먼저 입구에 들어가다가 이렇게 꺾이는데 꺾이는 순간에 이제 누군가 가격을 하더랍니다. 뒤를. 가격에서 정신을 딱 읽고서 정신을 딱 차리니까 한 사람은 이제 뒤에서 이제 족쇄를 묶고 있고 하나는 이제 머리를 무릎으로 딱 누르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고서 족쇄를 다 묶으니까 너를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체포한다 하더니 딱 불고 바로 차에다가 태우더라고요. 대단한 판단. 야. 그래갖고 체포돼갖고 이제 차가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데 그때 아버지가 워낙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죽는다고 하니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내하고 아이들의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간절하더래요. 차가 서서히 어두우니까 지나가는데 그 전에 저희 아버지가 애들의 영양을 생각해갖고 이제 염소를 한 마리 사왔답니다. 근데 그 동물이 뭐를 아는지 그렇게 동네가 뭐 자지러지게 울더랍니다. 매매 하면서 예. 차가 사라질 때까지 아버지가 너무 특이했대요. 그 염소가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막 튀어나가고 싶은데 차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해서 이 묶인 팔에다 양 팔을 또 이렇게 딱 앉아서 끼고 뒤에는 무장을 총을 들고 있는지 자지는 뒤에 또 이제 2명이 앉고 그렇게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뭐 밤새 달려갖고 도착한 곳이 이제 해산도 보이부라는 곳인데 아침에 되니까 이제 끌고 나온 거죠. 나와갖고서 이제 가니까 앞에 큰 책상에 이만한 두꺼운 문서를 딱 놓고서리 두드리면서 이제 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떤 간첩 임무를 받고 조국으로 왔으며 조국에 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간첩 임무를 수행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만나서 어떤 말을 했는지 빼먹지 말고 전부 말하라. 이게 다 너의 그 활동한 그 기록들이 남아있으니까 다 말. 와, 나가잖아요. 무슨 간첩. 네.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고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던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이렇게 왕래할 수 없으니까 제가 안 들어가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 하니까 계속 책상을 두드리면서 뭐 고함을 지르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더니 안 되겠는지 또 무서를 들고 나가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문을 전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갑 끼고 들어와서 둘이서
무차별을 때리는데 너무 심하게 때려서 이빨이 부러져 나가고 코뼈가 부러져 나가고 키에서 피가 터지고 그래도 구타를 멈추지 않더랍니다. 그 첫날에 그렇게 심하게 때리고 이제 깜방에 들어가서 이제 백열등 잠을 그렇게 안 재우더라. 처음에 한 열흘은 잠을 안 재우더랍니다. 백열등 백숙다리 다 함께 이렇게 완전히 뭐 켜놓고 잠을 안 재우고 그리고 이제 까딱졸기라도 하면 물을 붓는다든가 끌고 나가서 무슨 전기를 가한다든가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고문을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숱한 고문을 하는데 예심 기간에 너무 고달프고 하니까나 대부분 이제 안 한 것까지 했다 하면 뭐 풀려나든가 뭐 감옥에 빨리 가서 죽든가 말든가 그 고통을 예면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서 끝내고 싶어서 그러는가 봐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때 이렇게 드신 생각이 그 문서에다가 하지도 않은 허황된 거짓말을 했다고 자꾸 자백하라고 하는데 그대로 하면은 내 가족이며 내 조카며 형이며 그다음에 나하고 연관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더라는 거죠. 한 번이라도 만났던 사람은 다 죽일 수도 있겠다. 전부 다 죽이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내 하나 그냥 죽는 거로 그냥 끝내자 그냥 죽기로 각오했답니다. 거기서 그래서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 해라 뭐 나는 뭐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각오를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가 이제 고문을 계속 하는데 때리다 이제 때리고 고문하고 하다 자기네도 고달픈지 이러더랍니다. 여기는 죽은 자의 입까지 다 벌리게 하는 곳이라고. 네가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뭐하러 그거 고생하는 거고 다 자기네도 기가 차갖고 하다가 지쳐갖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문 중에서도 정말 제일 견디기 힘든 고문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딱 의자에다 팔다리를 딱 움직이지 못하게 빡세게 이렇게 묶는다. 묶고서 지리 때리지 다리를 이렇게 찢는데 골반이 다 이탈한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견디지 못하니까 이렇게 정신이 영원히 탈출하는 것이죠. 탈출해서 정신을 잃었다가 또 보면은 또 돌아오면은 뭐 물을 끼얹었다든가 또 정신 차리게 그러면은 또 이제 반복을 하고 다 이제 학문이고 뭐고 다 풀려갖고 뭐 변도 다 지리고 뭐 그렇게 그렇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예심 기간에 이제 자백을 한 사람들은 빨리 뭐 어디를 가든 가는데 자백을 안 하니까 1년 가까이 거기서 있었답니다. 1년 거의 이제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내지는 곳이 예심 이제 이때까지 받았으니까 그거 이제 예심 판정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있다네요. 저 위까지 올라갔다 결론 내려오기를. 네, 결론을 내려오기를. 그래서 이제 가는 깜방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나 전부 이제 제수들을 딱 이렇게 양반 다리를 이렇게 딱 앉혀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앉혀놓기도 아깝다고 해갖고 이제 장갑을 뜨게 한답니다. 장갑도 하루에 20컬레. 그게 70년대지? 네. 장갑 20컬레씩 뜨라고 하는데 남자고 여자고 뭐 전부 앉아가고 그런데 엉덩이 이게 베기고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짝 들면은 와서 때리고 잘못 때려서 뭐 맞아서 끌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팔이 부러지고 그러니까 정말 정신력으로 그 버티는데 한 주 정도 지나니까 욕창이 생겨갖고 그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또 이제 세면 바닥에다 앉혀놓고 딱 앉혀놓으니까 고름이 질질질 나오고 뭐 진짜 뭐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너무 고문을 심하게 받는데 거기서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나올 때는 사람이 이제 형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시력까지 다 가갖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안대를 씌워갖고서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데 판결은 뭐라고 받았대? 판결이 없어요. 제명을 모른다니까요. 그저 보이고요. 아이고. 이제 중간에 빼먹었는데 한 석 달 정도 이제 고문을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이제 간수가 데리고 나오더래요. 나오라 해가서 끌고 나가는데 이제 복도를 벗어나가고 처음으로 이제 그때 석 달 만에 햇빛을 봤다니. 바깥에 나왔구나. 햇빛을 딱 봤는데 막 머리가 핀 돌고 그냥 쓰러질 것 같더래요. 근데 뛰라! 10바퀴 운동장 10바퀴 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뛰는 거죠. 이렇게 막 뛰는데 저 앞에 한 중간쯤 보니까 사람 시체 같은 게 하나 너부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가까이 이제 점점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낯익은 얼굴인데 막 피골이 상접한데 낯익은 얼굴이더래요. 보니까 눈을 이렇게 한눈을 직지하고 떠 있는데 이미 죽었는지 숨이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이 와도 이게 동공이 움직이지 않고 다 풀려가 있더라고요. 다 풀리지. 네. 그걸 보니까 유평에서 이제 같이 일했던 친구. 기국자 친구.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운동장 10바퀴 돌면서 그 친구가 죽어가는 거 보니까 주춤하게 되잖아요. 놀라면서 주춤하니까 보지 말고 뛰라!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뛰면서 저 친구가 너무 먼저 와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아는 걸 다 불어서 내가 이겨봤구나. 그거를 그때 이제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이제 온 가족이 그냥 싹 다 그 사람은 없어졌어요. 아이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이제 그 고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고문 한겨울에 이제 제일 추운 날에는 이제 감방에 문을 확 열어버린다네요. 사람이 다 얼어서 시퍼렇게 이제 뭐 얼어 죽기 직전이 되면 또 문을 닫고, 여름에 가장 더운 날씨에는 불을 뗀다네. 불을 떼서 또 혀를 가로물어서 사람 메롱메롱하면 그때 돼야 또 하고. 아니 그럼 왜 그런데? 그러니까 자백을 안 한다고 그러죠. 제일 악랄한 놈들. 네. 저것들은 이제 그거 아이고 나는 고문 많이 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이렇게 리얼하게 듣고 나니까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니까 나온 분이 증언을 증언하다니까 하죠. 그래서 몇 년 형 먹고 갔나? 그럼 몇 년 형이라는 또 형이란 게 없어요. 모르겠구만. 그런데 이제 종신형,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 곳이 있고, 혁명화구역에 이건 천상 나온다는 건 안 알려주니까. 나온다는 건 알려 안 주죠. 그래도 나오니까 알게 됐는데 이거는 혁명화구역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예심 기간에 저희 아버지처럼 이렇게 고문 받은 사람들은 3년을 넘기는 사람이 없대요. 진짜 뭐 잘 살아야 3년을 살고 1, 2년 안에 다 죽는답니다. 가갖고 뭐 반병신이 돼서 진이겨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죽으라는 거야. 네네. 그렇게 죽으라고 해서 형기도 없고 언제 나오는지 언제까지 있는지도 절대 선판하고 살아서 어찌가니 일정 체험은 또 혁명화 구간이니까 나온 거예요. 혁명화 구간 아니고 정신 구간에서는 못 나오지. 네네. 맞아. 걔 아버지는 몇 년 있다가 나오셨나? 아버지가 이제 76년도 이제 4월 달에 들어가셨는데 85년도 12월에 설 전에 나왔습니다. 딱 10년 계셨네. 10년이 되는가요? 85년이면 네, 76년 되면 10년이지. 아, 예, 10년. 네. 10년 조금 더. 네, 그래서 10년 몇 또 개월이지. 수용소에 들어가서 이제 또 겪은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들어가니까나 진짜 뭐 옥수수 이제 뭐 알로 헤어서만 10대알 그 정도에다가 이제 소금 매달 주지 않으면 새알 같은 감자 4대알 그렇게 준답니다. 해 뜨기 전부터 이래서 자전 해 지서 깜깜해야 이제 오고 또 무슨 학습시킨다고 그렇게 시달리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조금 몸이 회복되고 해갖고서 거기서 또 운전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저희 언니한테 들어서 제가 뭐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운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수들이 전부 이제 뭐 피땀 흘려서 지은 나달이며 그다음에 축사에 가는 무슨 돼지 사료며 모든 걸 다 나르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용소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조선중앙 텔레비전으로 봤던 인물들이 많이 들어왔더랍니다. 그러니까 왕배를 단 항일투사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예술인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인상 깊은 게 그 대학 교수 모녀가 들어와 있는데 그 이제 대학 교수가 먼저 이제 잡혀 들어왔답니다. 근데 이제 딸이 그때 이제 북한에는 이제 김일성 저작 선집이 나오고 뭐 신년사 나오면 이렇게 막 학습하지. 경쟁을 시키죠. 위원은 경쟁을 시키고 하는데 이 애가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작 선집을 읽는데 천재랍니다. 저작 선집 1건부터 몇 건까지 나왔는데 전부 다 외워갖고 나 걔 누군지 알아. 아 진짜요? 아 예. 그래갖고 복사하듯이 그냥 토 한 장 안 빼먹고 외우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대단해갖고 소문이 난 겁니다. 이거 장군님한테 이렇게 기쁨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저작 선집 나오는 족족 외우고 이런 대단한 애가 있다 하니까는 김일성이 기회까지 들어가갖고 그의 부모들은 뭐 하는가 물었대요. 그의 부모는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갔다고 하니까 아이 정성을 봐서라도 살려내보내라 해서 내보내고 얼마 안 있어서 같이 이번에는 끌려들어온 거지. 싸잡아서 또 들어가. 걔가 개성애야. 걔가 개성애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잡혀가고 아버지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공부한 거야. 그건 사실이야.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얘가 너무 천재고 김일성 조작선집을 읽고부터 너무 다 암기했다고 해서 얘가 종합대학에 잠시 들어왔던 적이 있어. 들어왔다가 아니 어떻게 됐는지 저기 저렇게 대단해. 우리 종합대학 학생들 속에서 소문났댔거든. 아버지 엄마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엄마를 살리고 종합대학까지 들어왔다는데 어떻게 된지 얘가 이 철학부에 들어갔다가 아니 없어진 거야 또. 몇 달 다녔는지 모르겠어. 학부가 다르다나니까 네네네. 다시 들어갔구나. 네, 나 걔 알아.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시더라고요. 김일성이가 저놈이 굉장히 나쁜 놈이다.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국민 다 잡아 죽일 거다. 나중에.
딱 맞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아, 걔가 정치범 순수해 갔구나. 걔,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번은 이제 뭐 돼지를 이제 잡는 일에 이제 동원이 돼갖고 그래서 이제 항일 투사랑 뭐 뒤에서 뭐 위에서 손질해주면 뭐 씹고 똥 뭐 벨 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돼지 벨 짜고 뭐 이거 하는데 항일 투사가 이야기하더랍니다. 북한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아는 거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으켰다고. 김일성이 지시해갖고 부산까지 기습적으로 습격해갖고 총 한 방 안 쏘고 부산까지 점령했는데 그 다음에 후퇴를 했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하더라 돼지를 손질하면서 안 볼 때 고기도 잘라서 생거로 드시고, 예. 그래서 그 이야기. 김동규일 수 있겠다. 그 시점에 다 잡혀갔거든. 네네네. 빨치산 김동규, 김창봉이 다 70년대 초, 60년대 말에 김동규 같은 그런 유명한 빨치산은 후계 체제를 반대하다니까 72년부터 74년 사이에 없어졌거든. 그렇게 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살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렇게 심한 고문을 받고 살아나오기가 힘든데 운전을 하셨고, 첫 번째. 그 다음에는 그 이제 가족 단위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독신으로 들어간 사람들인데, 독신들은 이제 한 채씩 집을 줄 수 없으니까는 한 방에 뭐 무슨 몇 명씩, 10명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봅니다. 가축우리죠. 딱 뭐 가지런히 붙어서 누워 자고 이러는데, 그 이제 아버지가 운전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식당에도 뭐 날라주고 하니까 그 식모하는 그 기재수가 아버지를 또 이제 사모했는가 봐요. 그래서 뭐 원래 이제 뭐 강내 메나리라도 감춰놨다가 그럴 때 또 몰래 찔러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한 여름에 이제 뭐 옥수수 밭을 이렇게 지나고 차를 가지고 지나가다가는 옥수수가 이제 2m씩 크잖아요. 그러면 저 쳐서 이제 감시하는 게 이렇게 안 들어온답니다. 그럴 때 옥수수 몇 개 이렇게 해갖고 말라갖고 생걸로 드시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뭐 사람이란 게 오직 이렇게 해야만 사니까 벌레도 뭐 눈에 뵈는 거 다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간수들이 키우는 개가 이제 혹시 가다가 이제 공동변소에 밤에 나가면 알짱거릴 때가 있다냐. 저희 아버지가 운동을 배우셨어요. 젊어서 가라데하고 뭐 한참 일본에 계실 때. 그래서 운동도 꽤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라데로 이제 개를 케어시켜 갖고는 가죽을 쪼서 피 안 흘리게 뜯어 드시고 화장실 뭐 어디 또 잘 간수했다 이렇게 며칠씩 뜯어 드시고. 근데 또 웃기는 게 이 재수들이 일하고 무슨 개구리 잡든 뭐 잡든 먹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뭐 먹으면 때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개구리도 뭐도 훔치고 뭐 어디가 뭐를 훔쳐도 먹지를 못하니까 이제 밤에 이제 변소에 가서 먹는 겁니다. 근데 변소 앞에 이제 돌담이 쫙 이렇게 뭐 1m 한 1.5m 이렇게 되게 쫙 쌓여 혀 뒤에 무슨 이렇게 그냥 앉아서 보게끔 돼 있는데 재수들이 나가서 이제 밤에 이제 볼일 보는 것처럼 밤에 앉아서 뭐 뜯어먹을 거 뜯어먹고 그러는 거죠. 살려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야밤에 딱 그 칠흑 같은 밤에 나가서 배 아파갖고 이러고 있는데 웬재수가 와서 뭐 먹더니 다 못 먹었는지 자기만 아는 돌담이 또 있답니다. 먹다가 다음에 또 나눠서 먹어야 되니까 그럼 또 찾아갖고 거기다 해서 다 계속 감춰놓고 또 다음에 먹으려고 그러면 또 운 좋게 또 그 발견한 사람은 또 빼먹고 그런 일도 좀 있었고 난 눈에 혼이 보여.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우린 뭐 다 봐야 하니? 저 죄의 악성을 알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진료소도 뭐 진료소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진료소는 사람을 치료하는 진료소가 아니고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돼서 허약이 얼마나 됐는지 몇 도 돼서 저쪽에 이제 죽을 때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판별하는 진료소고 제일 의술을 뭐 이제 뭐 해서 뭐 치료한다 해봐야 기껏 해야 좀 쑥을 주워다가 뜸 뜨는 거.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허리가 다 망가져서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심한 고문 때문에 허리에 보면 이렇게 그 옴푹 들어간 데 양쪽 있잖아요. 손은만하게 이렇게 뜸자리가 돼 있고 그때 나와서도 뜸을 뜨셨거든요. 계속 이제 진물이 질질 흘러내리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오게 된 거는 일본에 친척이 있기 때문에 살려뒀다. 돈을 빨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주용소에서 이제 밤에 이렇게 보면 그거 별이 막 쏟아질 때 되면 진짜 그렇게 사무치게 가족이 그립고 내가 꼭 살아서 나가야 되는데 살아서 저 우리 아이들 그 철없는 아이들 그 누명도 벗겨줘야 되고 이 억울한 거를 내가 풀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계속 하시고 그렇게 애들 생각이 그렇게 간절하더랍니다. 근데 우리 이거 한번 물어보자고. 네. 아버님이 그렇게 잡혀갔을 때 할머니, 큰 형님. 할머니는 귀국하셔갖고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만나고 1년 후에 돌아가셔 3년을 넘기지 못했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잡혀가는 걸 못 보셨겠구나. 모르시죠. 네. 결혼하는 것도 못 보셨고. 네. 그럼 큰 형님은?
큰형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그때. 예, 아셨겠구나. 저희 아버지 나올 때까지 계시다가 1년 사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야. 그 큰아버지가 밤이고 낮이고 제가 그분이 얼마나 억울했겠어. 지 하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내 자식, 내 동생 다 이렇게 되니까 죄인으로 죄인이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다 내탓이고, 예, 그러니까 말도 없고 그냥 감옥하고 담배만 피우시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정치범 형소 혁명화 구간에 들어가 있을 때 일본의 친척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돈을 보내줬나?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니 일본에 저희 아버지가 워낙에 자존심도 강하고 그다음에 뭐 형제들 자립심이 강해요. 자본주의에 사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보내달란 말은 했는데 저희 할머니 있을 때까지는 또 보내주셨고 그다음에는 저희 큰아버지를 이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모두 데리고 들어가고 이렇게 안 좋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그런 대로 살고 했는데 아버지가 들어가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방문단으로 조국 방문단으로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아버지 위에 형제가 몇 명 있었나? 아버지가 사형제입니다. 아버지가 막내다. 북한에 들어간 큰형. 큰아버지가 네, 제일 큰 형이다. 네, 오간에 네. 형이 네, 맞아요. 들어왔겠구나. 두 번째가 누나고 세 번째가 형. 이 두 분은 일본에 계셨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하신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잡혀갔는데 그 이야기가 또 너무 기막힌 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정치범으로 잡혀갔는데 아버지 보겠다고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 그렇겠다. 그러니까 그건 안 알려주니까 잡혀갔다는 거는. 예, 안 알려주고 저쪽에서 이제 뭐 신청을 해서 이제 오는데 이제 만나러 갈 때 이제 뭐 형제들 일단 들어가면 다 봐야 되잖아요. 누구 이제 다 보고 싶다 이래 하니까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 대신에 네 명을 만나겠다 하면은 네 명을 이제 거기다 명단을 넣어야 되는 거죠. 큰 조카, 예, 큰 조카하고 큰아버지하고 큰어머니, 큰어머니 이렇게 네 명이 가는데 제일 웃기는 게 이제 방문단이 와갖고 친척집까지 가서 나는 꼭 어떻게 살지 보겠습니다 하면은 냉장고 뭐고 다 이제 제일 그럴듯한 집에다 이제 들여놓고 연습을 시켜갖고 이제 어떻게 모르면 그러니까 질의응답이라 그러죠. 저쪽에서 예상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만들어서 다 이제 예,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이게 나도 그런 거 다 알고 보기도 했지만은 또 들으니까 또 속이 터지네. 그렇게 하는데 저희 큰아버지는 뭐 집에는 안 오고 이제 금강산에서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보내겠다 이래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군당 육가 사무실에서 열흘 전부터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그 육가 맞아. 네네네. 이 군당 육가 회의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네 사람을 불러놓고 아침부터 이제 막 질문지에다가 답을 이래 해갖고 조국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수령님 덕분에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또 뭐 이제 음식 예절 있잖아요. 뭐 호텔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허겁지겁 먹지 않고 조금만 먹고 양보하고 많이 드시라 우리는 실컷 먹으니까. 예, 우리는 늘 이렇게 먹으니까. 장모님 배려로. 맞아. 그 진짜 있어.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했는데 많이 드시라면서 이렇게 밀어서 양보하고 뭐 이런 조항이 수백 개가 된답니다. 이런 책이야. 평양시민 교양 자료하고 똑같아. 시민 교양 자료하고. 예, 저희 어머니 이야기인데 그걸 달달달달 외워갖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유인을 하는 거죠. 그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지 마시고 위대한 조국에 와서 같이 살자고 너무 좋다고 아무 걱정 없다면서 이런 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또 특별히 아이고 그래 동생은 또 어디 갔는가 왜 못 왔는가 하면 그래서 멀리 연락이 안 닿는데 이제 가갖고 출장 갔으니까 우리끼리 왔다고 이런 이야기를 연습을 해갖고 정말 우라통이 터지더랍니다. 막 기가 딱 맥혔겠다. 그러고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음포를 넣는 거지. 이제 다 시험을 통과해서 열흘 동안 이제 열심히 해가고 조국에 이제 먹칠을 하고 훈계를 남길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하면은 알아서 그날로 없어진다. 그날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 그러고서 이제 또 이제 옷을 정해주는데 뭐 무슨 블라우스에 무슨 구두에 뭐 바지 뭐 정장 뭐 해갖고 조국의 위상에 걸맞는 옷을 준비하라 하는데. 걸맞는 옷이 어디 있어요? 다 팔아먹고 뭐 갈아입을 팬티 한 장 제대로 없는데 어머니는 진짜 만나러 갈아야 돼. 이거 갈아입을 팬티도 없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신 게 집엔실에 가갖고 이거 조국의 뭐 존엄하고 관련된 일이라는데 옷을 이렇게 복장하라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없다고 해서 조국의 위상 때문에 하니까 집엔이 생각하면 자기도 뭐 정치적으로 걸릴 거 없거든요. 잘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 다 모아갖고 그럴듯한 옷 한 벌씩 다 해서 무슨 너무 입혀보라고 해갖고 외출복 그거 하나 동네 아줌마들도 옷이 없지요. 외출복 그래봐야 그냥 제일 소중한 그 산걸 뻔하잖아. 예. 그래가 그냥 몇 벌을 빌려갖고서 맞지도 않는 거를 억지로 해갖고
아이고. 분홍 저고리에다가 블라우스 한 벌에다가 뭐 정장 한 벌에다 해갖고 뭐 양말 흰 양말을 신어야 되고 뭐 또 정해줘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요 이거 말씀 도중에 정말 네. 안 됐지만은 저는 우리 이 신여사가 말하는 거 100%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저렇게 들을 땐 그렇게도 가능하 저렇게 그러나 그 우리 신여사 어머니랑 하셨다는 소리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말을 하고 싶었겠구나. 우리는 우리가 안 당한 일이니까 그림을 못 그리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난 내 주변의 동무들 기국민 아는 분들한테서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듣긴 처음이야. 그래갖고 이제 뭐 한 주일간 이제 원산 호텔에 이제 머물러서 이제 주위에 관광도 하고 했는데 그 이제 안내원들이 계속 이제 밀착 동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운 교육이 있으니까 그 생존하고 관련됐으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냥. 그렇지. 근데 알더래요. 눈치 빠르니까 저희 큰아버지도 아시고. 그쯤 되면 알아. 몇 년도에 나오셨게? 79년도인데 이제 뭐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형식적인 이야기만 이제 뭐 배아순고만 하고 하니까 이상하게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안내원들이 항상 밀착 동행을 하고 뭐 안내한다고 붙어있고 하는데 떨어진 기회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저희 엄마한테 이제 접근해서 물어보시더래요. 동생 어디 갔는가 하고 솔직히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정치범에 잡혀갔죠 하면서 바로 알아차렸더래. 그래서 맞다고서 아주머니 그거에 대해서 저거 이제 일본에 들어가기 전에 절대 여기서 언급하지 말아주시라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죽는다고 소리. 그러면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나 됐는가고 잡혀간지. 그래서 한 2년 더 됐다고 하니까 하늘을 보면서 먼 산을 보면서 말을 잊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너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실된 이야기를 뭐 보이지 않는 칼이 지금 감옥의 칼이 지금 목 뒤에 와 있잖아. 우리 엄마는 두 눈을 샜다고 그 한 주일을 너무 억울하고 분해갖고 이 강도가 이게 내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사기당한 것만 해도 너무 가슴 아픈데 이렇게 거짓말을 연습시켜서 이 연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사실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막 분하고 또 말하고 싶은 그걸 억압하고 있으니까 불안이 또 올라오고 해갖고 진짜 너무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눈치가 빠르셔갖고 그 이야기. 그때 벌써 79년도 가면 그때 북한에 59년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진짜 없어진 친척들이 많고 두루두루 하다니까 일본에 그 저청년에 속해 있는 일본에 있는 교포들도 얼추 안 거야. 네네. 얼추. 네. 다 안 거야. 그 먼 산을 쳐다보면 말을 잊지 못하시더니 그러더래요. 아이고 어린애들 데리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전 재산을 다 이게 바쳐서라도 동생을 꼭 구원하겠으니까 희망을 잊지 말고 살아달라고. 예. 이건 소설 얘기도 아니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게 해서 아버님이 그 일본에 친척이 한번 그때 아버님이 둘째 형이 왔다 가는 바람에 어쨌든 그게 연결이 돼서 그 가서 일본에 가서 또 내 동생을 막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경향들이 저 청년을 통해서 다시 감시선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다 나니까 그때 아버지가 살아나온 거는 네, 그렇게밖에 말이 안 나오잖아. 아버지가 또 그 텔레파시가 있는지 큰 아버지가 들어온 그 때를 맞춰갖고서 이제 꿈에 나타나더랍니다. 형이 나타나고 막 근심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형이 내가 이게 잡혀왔다는 걸 아나? 뭐 이게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꼈다면 저 방문단으로 나오셨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에 이제 보안원이라 하죠. 그 안에 보안원이 오라고 조사 좀 하자고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싶어서 가니까 그 수용소 안에서 일본에 그 있는 형하고 고모가 그러니까 북한에 귀국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그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모는 이제 작은 음식점을 해서 그냥 식구가 밥이나 해서 드시는 정도고 뭐 그 돈은 번 것 같지 않다고. 그리고 형은 사업을 한다고 그때 하긴 했는데 뭐 돈을 얼마나 버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지. 뻔하잖아요. 뜯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라고 해서 돈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버는지 그러면 그때 돈으로 얼마 버는 그리고 꼬치꼬치 따지더니 다 이야기하니까 나 그다음 가라 그러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든 생각이 또 우리 형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돈을 또 사기치려고 이런 느낌이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형이 나간 것도 나는 알았다면서. 네. 신혼이 참 위대한 게 뭔가면 나도 대한민국에 와서 내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내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내 동생이 돌아가시는 거 꿈에서 난 다 봤어. 다른 형태로 알려주더라. 네. 전기가, 텔레파시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 안에서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그 깨끗이 겪고 나왔으니 더 말을 못 읽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말이 안 나오네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말씀하시는데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부터 내보내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었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나가고 싶어요. 그 지옥 같은 데 다 이제 막 그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겨우겨우 이제 살아가는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수천 명이랍니다. 수천 명을 모아놓고 아무개는 당의 배려로 출소한다. 하니까는 긴장이 풀려서 그 순간에 출소하는데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심장이 딱 멎지. 심장이 멎어버려갖고 뭐 진짜 목숨만 가달가달 예, 그렇게 붙어 있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정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렇게 죽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 정말 옆에서 보다 나니까. 긴장이 되고 내보내기 시작하니까 더 긴장이 되더랍니다. 나한테도 저런 차례가 오겠는지도 희박하지만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인가 이제 내보내기 한 보름 전인가 보아느니 그러더래요. 이제부터 머리 자르지 말라. 네, 그래서 나도 내보내는 머리 밀었다가 빡빡 밀은 머리죠 전부 다. 그러고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출소됐는데 출소되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집으로 안 보낸다고 합니다. 영양 보충 좀 시키나? 영양 보충이라 그냥 일반 주민들하고 똑같이 이제 소위 적응 훈련을 주는갑다 거기서도. 네, 맞아. 적응 훈련이라 하죠. 그러니까 수용소 그 근처 이제 또 이제 군부대가 있답니다. 그 군부대에 사택들에 있고 직장도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임시공민증을 주고 석 달은 무조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석 달 후에는 뭐 가족으로 가든 가족의 품으로 가든 거기서 그냥 남아있고 싶으면 남아있고 이렇게 살게끔 해준답니다. 그 말 맞아. 맞아. 그 시스템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최소한의 또 이제 급여 집에 가라고 뭐 자비를 주는 명목인지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이제 급여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걸 타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함흥역에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오셨거든요. 와서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설전이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설전이 되면은 거기는 북한에는 겨울 되면 자주 목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소재다 이제 뜨거운 물을 한가득씩 끓여갖고 큰 남지에다가 이제 해갖고 제일 막내 저를 시키고 오빠 시키고 그렇지. 그 물에다 계속 시켜서 시켜서 우리도 그렇게 자랐어. 예, 그래서 깨끗한 옷 입고 이제 전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들기 직전에 그러고 있고 엄마는 이제 처리를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물을 버리고. 근데 웬 남자가 이제 쭉 들어온 거죠. 우리 엄마가 이래 쳐다보면 어머나 안타라구나 하는데 일부 안타라는 게 여보라는 말. 그러면서 그러더니 한참 보더니 이제 끌어안았다가 또 다시 또 긴가민가 해서 쳐다봤다가 그런 간격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는 누가 그 전에 알려도 안 줬나? 아니 알려도 안 주고 갑작스레 들어왔어요. 이야, 왜서인지는 개떡 같은 모르겠는데 놈들이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봤는데 저는 이제 사진에서 아빠라고 이렇게 봤지 처음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신체가 엄청 좋고 키도 크고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신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부은 살이었어요. 전부.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이제 아버지가 잡혀가고 이제 아버지가 잡혀갔을 때 저희 집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버지가 잡혀가고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갑자기 그 소문이 자자하게 난 거예요. 아무개 그 기국자는 국제간첩이 짓을 해서 잡혀갔다. 그건 또 번호 간첩이야? 예, 잡혀갔다 하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동네 학생들이 무슨 교육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쪼무레기들이 방과후만 되면은 절절절절 와갖고는 저희 집을 온 구석구석 돌면서 유리 쪼박지, 돌멩이, 나무 쪼박지, 코푼 휴지 전부 주워다 사무실에 맨날 갖다 바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뭐 동네 사람들하고 잘 지냈었는데 아버지가 다시 그러니까 거품 종이를 애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너희 집에다 던지나? 던지는 게 아니라 주워서 사무실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어느 사무실에?
저희 이제 기업소 사무실이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다 이제 반동 집안에서 무슨 짓에서 뭐 하는지 감시한다는 아, 너희 집에서 나온 거를 전부 예. 아, 길바닥에서 주워온 게 아니라 너희 집 저희 집에 돌멩이 집 안에 있는 거 조각지, 다 예, 집 주워다가 근처에서, 예. 무슨 짓 하는지 분석하시오. 이렇게 해서 바친다 그 소리요. 예, 학생들 그런 임무를 받는가 봐요. 예, 지시를 받는가 봐요. 그렇게 하고 동네 사람들은 엄마만 보면은 뭐 피하기 바쁘고 접촉하면은 이제 문둥병이라도 온 듯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뭐 본인이 겪는 아픔은 또 괜찮고 한데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겪어나가야 할 일이 너무 가슴 아프더랍니다. 그리고 또 임신 상태였잖아요. 그 겨울에. 잡혀가실 때 아버지가 잡혀가셨으니까 아버지를 살리려고 그 임신한 몸으로 눈길을 헤쳐서 뭐 군안 전부 도보위부까지 이제 다녀오셨는데 충격을 받아갖고 아버지를 잃었다는 걸 이제 아니까 애를 유산했거든요. 예, 유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냥 배급이 잘리더랍니다. 그 배급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인데 남편을 이제 하루아침에 이런 것만 해도 너무 큰 충격이고 감당이 안 되는 일인데 배급까지 안 주니까 이거는 온 가족이 이제 그냥 저기서 죽으라는 거야? 말라 죽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치도 않은 몸으로 몸을 추스릴 겨를도 없는데 또 이제 일자리를 찾아 눈길을 헤쳐서 다니는 거죠. 가는 곳마다 국제간첩의 가족은 받아주지 않겠다고 딴 데로 가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서 세대주로서 세대주에 딸려서 엄마 300 배급 너희 배급 맞아요. 다 세대주 직장에서 나오잖아. 예. 그 세대주가 잡혀가서 없다니까 배급표가 나올 데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가장이 잡혀가니까 배급이 잘린 거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일본에서 이제 들어갈 때 있는 옷가지들 많이 가지고 들어가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한 반년 넘게 다 팔아서 바꿔서 먹고 뭐 이러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해 이제 저희 언니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아가 너무 좋아서 신이 나서 학교를 가더니 매일 저녁 울면서 들어오고 다음날에 안 가겠다 그러면 또 억지로 떠밀어서 보내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딱 버티더랍니다. 더 이상 죽어도 안 가겠다고. 그래서 도저히 왜 도대체 그러는가 하니까 담임교사였던 처녀 선생이 전교 아이들 다 모여놓고 아무개 아버지는 나쁜 짓을 해서 반동 짓을 해서 간첩으로 잡혀갔다. 너희들도 나쁜 짓 하면 아무개 아버지처럼 국제간첩으로 잡혀갔다. 이렇게 얼마나 미개하게 사람들이 예. 만들어놨니 김일성 족속이. 예, 이런 교육을 하니까 선생부터 교사부터 그래 나서서 하니까 아이들이 왕따죠. 놀아주지 않고 그냥 국제간첩이 딸 저리 가 하고 놀리고 뭐 이러니까 애가 죽어도 가기 싫은 거죠.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수모는 뭐 저희 언니뿐만 아니라 저도 겪고 우리 오빠도 겪고 오빠도 이제 뭐 동네에서 나갔다가 뭐 국제간첩의 아들 넌 놀지 마 나가 하니까는 뭐 돌멩이 던지고 하니까 싸웠다가 또 동네 아줌마가 애비 닮아서 간첩 애비 닮아서 못된 짓 한다고 또 잘못 없는 애를 때리고 해서 또 울면 들어오고 하니까 엄마가 도저히 이 동네에서는 이제는 못 살겠다. 예,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언니를 떼었죠. 전학을 떼서 이제 저희 집으로부터 이제 60리 떨어지는 양 큰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이제 보냈거든요. 보내고 어머니도 이제 거기 가서 좀 자리를 좀 잡아볼까 직업을 잡아볼까 해서 다녔는데 그곳에도 이제 간첩 가족은 받아주지 않겠다. 뭐 달지. 예, 가는 곳마다 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나라에서 우리 가족은 이제 발붙일 곳이 없구나. 그냥 굶어 죽으라는 말이로구나. 이왕 죽는 거 내가 애 아빠 아닌데 가서 같이 죽어야지. 여기서 내가 왜 이러고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네요. 그래서 군당육가에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항의하러 갔죠. 가갖고 조국의 품에 잘 살겠다고 해주고 그래서 어머니 품으로 믿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 애 아버지가 이제 무슨 죽을 죄를 져서 감옥에 갔는지 나는 알 길이 없다.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아직 돌봄이 필요한 이 어린아이들을 배급도 주지 않고 그렇다고 일자리도 주지 않고 이거는 굶어 죽으라는 말하고 뭐가 다른가고 어차피 죽일 것 같으면 애 아빠 애들한테 가서 다 보내주라고 그곳에서 같이 죽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군당 육까지 노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봐요. 괜찮은 사람인 게 아니라 그 요럴 때 사람이 새끈 요럴 때 어머니 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그거까지 감정까지도 짜내는 게 김일성 족속이야. 뭐 이러더랍니다. 아무개 동매 남편은 비록 죄를 짓고 적죄를 감옥에 짓지만 갔어도 그 가족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우리 조국을 믿고 품에 왔는데 이렇게 살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겠는가. 남조선으로 가겠는가 하면서 그러면서 일자리를 주라 해갖고서 그래서 일을 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뭐 타가 유치원도 없고 또 저희 오빠는 가도 이제 뭐 유치원에 보내도 되지만 저를 맡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다 해피하고 하니까 일은 나가야 되고 하니까 어린 날을 이제 방에다 두고 어머니가 이제 아침에 뭐 대충 이제 밥을 이렇게 챙겨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앞에 기억은 안 나고 그때 이제 아침에만 일어나면 저는 우는 게 일가였거든요.
일어나면 새까만 방에 나만 딱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두 시간을 막 뭐 공포에 질러서 울지요. 울다가 그것도 지쳐서 울음도 안 나오는 정도가 되면 이제 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떠오르고 빛이 들어오고 좀 두려움이 가셔지거든요. 그래서 살그머니 일어나서 좀 어떻게 움직이고 배도 고프고 보면은 쥐들이 저기 구석에 그게 양강도에는 감자 무 구석에다 놓잖아요. 쥐들이 지 가족 3제가 줄을 서서 떨려떨려 나와갖고 그걸 막 뜯어먹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손을 딱 쥐고 예, 눈이 뜯어먹잖아. 반짝반짝하고 막 어릴 때니까 그 쥐가 요만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만하게 막 돼지처럼 그렇지.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 지르면 그 애들이 놀라서 막 후다닥 들어가고 그러더니 그 이후에는 그 애들도 숙달이 돼서 애기를 알아보는가 봐요. 들어가는 것처럼 하다가는 바로 또 돌아서서 앉아서 이렇게 격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쥐가 제 친구가 됐다니까요. 어린 시절에. 예. 아버지는 그 정치범 수용소의 혁명화 기간인지 그 구간인가 들어갔다 나오신 다음에 아버지 감정은 어떻든? 처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제 생각이거든요. 저 너무 가슴 아픈 게 그렇게 얼굴이 붓고 나와서 좀 이렇게 쉬고 병 간호도 받고 이렇게 몸을 수술해야 되는데 내 가족한테 너무 고생을 시키고 우리 마누라를 너무 고생시켰다는 이런 미안함 때문인지 그 다음날로 그 사무실 온 동네를 빗자루로 새벽에 새벽에 일어나서 다 쓸고 그다음 직장 나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아셨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왔지만은 어떻게나 살 길은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깨끗이 느끼고 나오셨으니까 당신보다도 대방에게 잘 보여서 내 새끼들 이거 다치지 말라고 그 마당을 다 쓰고 당신께서 소위 나는 이렇게 개중대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야. 네, 그렇게 매고 아프신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그렇게 아픈 몸인데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도 잘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에다 이제 첫 편지를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저희 집에 누구도 들다보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곤란하게 살아도 그러던데 아버지가 착 오시고 며칠 되니까 그렇게 간부들이 오더라고요. 뭐 군당 교포과에서 교포지도원이 와갖고 뭐 이제 딸님이 이제 졸업할 때 얼마 안 남았지 그러면서 돈이 이제 오면은 재봉기 한 대만 해주라고 그러면은 뭐 상업관리소 이제 뭐 무슨 교리과인지 뭐 어딘지 보내주겠다 그러고 또 좀 있다가는 뭐 이제 저 도교포과에서도 이제 차 타고 와서 아이고 이제 오면서 보니까는 지붕도 갈아야 되겠더만 뭐든 애로 되는 게 없는가고 하면서 그래 일본에는 연락이 닿는가 돈은 붙여준다는 소리 없는가 이런 거를 그게 몇 년도야? 이 아까 몇 년도에 그게 86년도 나와갖고 저희 야, 그러니까 그때도 북한 사람들 간부고 뭐고 참 가련하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요새 자식 키우기 힘들어 우리 아들도 뭐 너무 힘들다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싹 이게 뭐 먹은 소 힘을 쓴다고 안 그렇소 하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바치라 바치란 소리지. 예. 그러니까 진짜 뭐 나오자마자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직 내가 뭐 형제들한테 뭐 이렇게 달라 하고 그러는 걸 처지가 안 되고 그래서 이야기를 못했다고 차차 뭐 그렇게 돼서 뭐 돈 받게 되면은 내가 생각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보내고 하는데 그렇게 뭐 별 사람들이 다 오고 우리 집이 막 아버지가 오시니까 금방 풀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딱 오셔서 보니까 저희 엄마는 간살 다 빠져갖고 맨날 어깨가 빠져갖고 맞춰 넣어야 되고 뭐 하니까는 아버지가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자라지 못해갖고 이게 어려서부터 이제 너무 이렇게 신경적으로 이렇게 예민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는 만성 위장염이 계속 이제 곧 같은 똥 나오고 뭐 영양 흡수 못하고 하니까 관절염이 걸려가 제대로 뛰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인 돌볼 그게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도 편지를 썼는데 딸님이가 이렇게 아프고 이래 하니까 보내달라고 제약부터 이렇게 붙여왔더라고요. 계속 달고 그 위장염이 그렇게 안 떨어지던 위장염이 그냥 뭐 매달 먹으니까 뚝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북한에는 그런 약도 없어. 예, 그러고서 이제 간염약도 보내오고 뭐 했는데 저희 동네 또 이제 아픈 사람한테 이제 주니까 와 효과 좋다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좀 돈을 좀 빨리 붙여줬으면 저희 아버지가 또 회복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배급을 제대로 안 줬어요. 한 달씩 밀려가지고. 그 80년대 중후반부터는 점점 그 꼴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내라는 거는 그렇게도 많고 배급은 뭐 한 30% 70% 주는 거 사나 뭐 젖은 옥수수에 뭐 무슨 돌멩이 섞여오고 그다음에 부식물을 하나도 안 주고 소금 된장도 그때는 못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소 관리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소 관리를 하면 이제 소금이 이제 뭐 조금 나오는데 그 소금에는 뭐 금부락지 뭐 흙먼지에 절반 섞여갖고 짓똥 뭐 오망이 다 섞여있죠. 그걸 여기다 몰래 이렇게 넣고 오면은 그거를 이제 종이 필터에다 넣어서 그거를 염분을 섭취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돈은 왔나? 네, 돈이 그게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하는 게 아버지가 이제 6년도 겨울에 오셨죠. 7년도 한 해는 아버지가 그 아픈 몸으로 떼기 농사도 잃고 엄청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처음에 약이 오고 아버지가 또 이렇게 편지도 안 하고 하니까 안 왔다가 그 8년도에 이제 휴지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일본도 이제 대공황도 있었고 뭐 이제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진짜 마음 같으면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해서 누나하고 같이 오빠가 이제 10만 원씩 이제 1년에 보내주마 하면서 돈을 보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돈을 6월 달에 보냈다고 했는데 돈은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벌써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는 뭐 이제 내가 저 부모님 산소에도 가보지 않고 보고 싶은 사람들 못 보면은 영영 못 보겠다는 생각이 드셨는가 봐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행증을 드셔갖고 그 이제 유평이라는 데 원래 부모님 산소도 있고 거기를 이렇게 쭉 돌아오셔서 어머니 묻힌데 돌아오시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쓰러진 거지. 걷지도 못하고 제 발로. 그래서 이제 갑산 들어오는 어귀에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때마침 이제 우리 동네로 오는 이제 달구지가 있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그러고서는 군병원에 이송이 됐죠. 네, 이송이 됐는데 아버지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일본 형제들도 하고 도움도 받고 내가 무조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 달을 있고 했는데 점점 몸이 안 좋아지시더랍니다. 그래서 도병원으로 나 이송해달라고. 그때 이제 병원이 그렇게 낳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면회를 갔었는데 88년도죠. 그래서 가니까는 이렇게 딱 그냥 한 5cm 두께 이렇게 지프로 이렇게 지프를 압착해갖고 거기다 흰 백포를 딱 씌운 거. 마타라지 같은 거. 예, 그거 이제 철판 위에다 하나 올려놓고 침대라는 게. 그러고선 썩어 빠진 담요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소주병을 거꾸로 뒤집어 엎어갖고서 그거 림결을 꺾고. 그게 림결이라면 뭐 특별한 약이 없어요. 식염수를 계속 달아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다른 치료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뭐 몸이 점점 악화되니까는 다른 데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 원장이랑 이제 환자 시차를 다니면서 쭉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 환자는 어떻고 설명하고 또 저 환자는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고 담당 의사가 원장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는가 봐요. 아버지가 주무시는 척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오더니 이분은 기숙사분이신데 간이 다 굳어갖고 이제 6개월 이상 생존하기 힘든 분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병원에서 그냥 죽겠다. 가족한테 가갖고 하루라도 식구들 보다가 얼굴 보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태어나겠다고 해서 거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집에 오셨죠. 오시고 한 뭐 3개월 되니까나 돈이 왔어요. 10만 원이랑 쪽지만 달라. 예, 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쪽지만 오지 우편으로 붙이면. 예.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돈이 오면은 무조건 애들한테 TV 한 대는 사주라. 너무 남의 집에 TV 보러 다니고 TV 뭐 굶어 있으니까 그거는 꼭 사주라고 아버지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그래 어머니가 가서 샤프 TV 옛날 그 흑백 TV 하나를 사오시고 샤프 TV 그리고 어머니 생각은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 고생하신 분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잘 대접해서 먹고 싶은 걸 다 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식료품을 그렇게 사오시더라고요. 무슨 카레니 뭐니 뭐 무슨 소고기 카레 뭐 이런 거를 어쨌든 일본에서 먹어봤을 수 있을 것 같은 구리울 만한 그런 거를 전부 사와가 이렇게 기국 북한의 기국에 들어가기 전에 먹을 그리고 수 이제 있을 뭐 것. 양복지라고 반짝지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에는 반짝지지. 20번 해갖고 그래도 아버지 없을 때 다정하게 인사라도 건네고 뭐 이렇게 좀 그랬던 사람들 분들. 전부 다 떨려서 인사차리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한 3, 4개월 지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봐요. 식사를 드시지 못하고 하는데 고통스러운지 모르핀을 한 대밖에 이제 처방을 못 받는 거예요. 갑산 병원 전체에 3대밖에 안 나온답니다. 모르핀이라는 주사가. 모르핀 주사 약이.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아프고 내가 자꾸 뭐 이제 모습이 야해가고 이런 아픈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싫고 하니까 그냥 목숨을 끊고 싶었는가 봐요.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고 생각하셨는지 자꾸 면도칼을 머리맡에 내놓으라고 면도하겠다고 깔끔하게 남들이 보면 주소가 한다고 면도하겠다고 어머니가 다 지켜드리는데도
면도 할 것이 없는데도 자꾸 한다는데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치를 채셔갖고 짐작하셨구나. 예, 짐작하셔갖고 그래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이제 추한 모습을 이제 가족들한테 안 보이고 또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저러시는. 그래서 군당 육가에 가갖고 엄마가 막 오열을 했는가 봐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고생한 사람 그래도 고통이라도 좀 줄여드리고 싶다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모르핀 세대를 다 이제 우리 집으로 준 거죠. 모르핀 주시니까 이제 고통이 사라지니까 아버지가 일본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서는 누우면은 거기는 다 단칸방이고 하니까 저게 부엌이고 이쪽에 벽체에 이제 인부자 사진이 이렇게 있고 하는데 사진만 보면은 그렇게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저 새끼를 저거 죽이지 못하고 가는 게 한스럽다고 내가 먼저 죽는 게 한스럽다고. 아이고야. 얼마나 억울하셨겠어. 저 새끼들 죽이지 못하고 가는 게. 아이고. 그러면서 아이고. 저놈은 가장 나쁜 놈, 저는 인간이 아니고 악마라고 그렇게 계속 분노를 하셔갖고 아이고 사진을 지워드리지도 못하고 그 지우고 또 누가 와서 보면 네네. 저렇게 누워서도 간첩질한다 그니까. 야. 맞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 네. 그러면서 저놈을 빨리 들고 일어나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이 나라가 사는데 저놈을 가만 놔두면 이 나라 국민 다 죽일 놈이라고 그 이야기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이고. 그게 아버지의 유언일 수도 있어. 맞아요. 김일성 족성한테 너무 억울해서 저주를 퍼붓는 얼마나 이가 갈리고 그거 얼마나 고집있고 겁있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간이 그렇게 굳어졌겠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살아나 어머니랑. 죄송해요. 지금 물 좀 마시고. 저희 집에 뭐 아버지가 돌아가고서도 고난이 끊기지가 않았죠. 저희 오빠도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희 언니도 이제 아버지 이야기 우리가 다 그 사이가 얼마나 그 기만적이고 악한 사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도망칠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란 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한데 그거를 이렇게 표출 못한다는 게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 오빠가 아버지가 돌아가고서 이제 헷가닥한 거예요. 너무 분해갖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아마 비난을 했겠죠. 아버지를 죽인 놈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는 이 나라에서는 또 이제 정치범으로 내가 또 잡혀가야 된다는 그런 또 불안이 엄습해 온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오빠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경쇠약이 걸려버리더라고요. 며칠 잠 못 자고 그러더니 평소에 이제 뭐 괜찮다가도 이제 막 욕을 하다가 이 정부를 욕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보위부에 쫓기는 것처럼 자기 혼자서 이제 상상 이렇게 혼자서 피해증 같은 거. 문 앞에다가 도끼를 갖다 놓고 잠 안 자고 온밤 있다가 또 며칠을 숨어가서 없어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막 신경제약이 걸렸구나.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뭐 중학교 이제 2학년 그렇게 됐었는데 아이고 나 이 집에서는 빨리 벗어나서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고 오빠가 또 절에가 있고 하니까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나와갖고 한경부터 연사에 저희 이제 위가 친척이 있거든요. 큰 집.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부하려고. 연사도 산골인데. 네, 산골이에요. 그냥 동네 그냥 뭐 촌집들 몇 개 있고 이런 동네인데 거기가 가니까는 우리 큰엄마가 굉장히 좋아하더라. 그래 네가 여기서 학교 다니라. 그러고서 저희 엄마가 저 찾으러 왔다가 제가 거기서 있겠다고 하니까 전학증을 떼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6개월을 있는데 저희 큰어머니가 또 장사를 그렇게 잘하십니다. 기국민인데. 기국민이 아니고 본토에서 또 대웅단이니 뭐니 중국하고 해가 중국물금 가지고 또 깼구나. 앞쪽으로 갔다가 하니까는 제가 거기 가니까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냥 아침 저녁에 그냥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니 나는 공부하러 왔지 이러려고 온 거 아닌데 6개월 되니까 여기도 아니구나 내가 공부 못 하겠다. 그때 이제 제가 공부를 못하고 하면은 이 사회에서는 이게 사람으로 취업을 못 받겠다. 그것도 네 순진한 생각이야. 예,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너는 희망이 없는. 예, 그걸 이제 뒤늦게 알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그때는 이제 죽음에 대하고 굶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나는 공부해야 되고 이런 정신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차 타고 또 그 집에서 또 나왔어요.
나와갖고서 평안북도 이제 저희 그 기국에 오신 10대 이제 기국에 오신 사촌 오빠 이제 그 큰 집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오빠 집에 또 이제 갔죠. 그러니까 오빠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새까맣게 먼지 뒤집어 쓰고 막 이런 애가 공부한다고 오니까 동생이 그러니까 들어가니까는 이렇게 위생 검사부터 하더라고요. 일단 씻으라 해서 씻고 그다음 들어와서 이 있는가 해가 검사하고. 그 집은 좀 괜찮았나? 뭐 저희 오빠도 생활력도 강하고 또 이제 형님도 이제 기숙자였거든요. 그래서 검사하더니 아이고 시골아 치고는 깨끗하네 하면서 합격돼서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도 이제 또 부엌대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빠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전혀 공부할 시간도 없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진도도 다 미달되고 어떻게 못하니까 너무 슬프다고 하니까 오빠가 북한은 공부해서 여자가 아무 쓸데없다. 그냥 잘 먹고 신체 튼튼하고 시집 잘 가면은 대학 10개 나온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저 아무개 누구 봐라. 저 집에도 니처럼 공부하겠다 그래갖고 책 보고 영양도 안 좋은데 책 보고 얘가 시력도 다 가고 했는데 대학 가니까 이렇게 그 뒤에 뒤를 이렇게 밀어주지 못하니까 굶다가 도중에 영양실조 걸려서 왔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90년대겠구나.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89년도 뭐 그럴 때죠. 90년대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예. 그래서 아이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 오빠가 이상 증상을 보인다고 자꾸 이렇게 발언을 이상하게 하고 또 이제 신경쇠약이 하고 밤에 안 자고 어디 사라졌다 나타나고 뭐 이걸 반복하니까 굉장히 두렵다고 아빠처럼 잡혀갈까 봐. 그러니까 빨리 여기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빨리 네가 가라 집에 가갖고 식구들 전부 이사 나오게 하자 해서 제가 또 그 길로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니까 안 그래도 우리도 애가 너무 그러고 저러니까는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고 다 짐을 다 싸갖고 이제 갔는데 거기가 이제 91년도인 것 같아요. 91년도가 90년도인가? 90년도인가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가족이 다 이제 뭐 이사하고 이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뭐 엄청 가난했죠. 지질이 가난하고 오빠는 뭐 이제 보이보이 잡혀갈 그 위험에서는 벗어났지만 탄광에 들어갔고 그때 당시는 탄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쌀은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때도 그 100% 주지는 않고 그 100억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나? 어머니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제가 지금 꺼내고 어머니하고 저희 오빠 이야기 너무 마음 아픈. 그건 다음번에 하고. 근데 이제 그 이야기 해드려도 될까요? 북한에서 이제 기숙자 가족한테 돈을 짜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 저희 아버지가 오시고 이제 군당에서 이제 또 찾아왔더라고요. 와갖고 이제 금을 캐갖고 어버이 수령님한테 몇 달치라 했던가? 근데 그건 돌수를 잘 모르겠어요. 충송에 예하 자금을 마련해갖고 금상을 이번에는 동상이 아니라 금상을 우리가 기숙자들이 모아서 하기로 했다. 그 기금세계는 또 따로 있어.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하는데 그 충성심으로 이제 돈이 있으면은 한 집에 20만 원씩 낸 사람들은 이제 인력을 안 내도 되고 돈을 못 내면은 또 인력을 내라고 그때 언니가 갓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본인을 보내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포돌격 때는 젊은 사람들로 이제 모집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은 갈 수 없으니까 딸님이 이제 졸업한 딸님을 이렇게 명단에 넣어서 이제 동상 만드는데 간다는 거야? 동상 만드는데 아버지가 그때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데를 험한 데를 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언니한테 막 가슴 아파하면서 하더라고. 아버지가 대신 가서 하고 싶은데 뭐 당의 방침이고 또 젊은 사람이 가야 된다고 하니까 네가 가야 될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언니가 돈을 얼마 내야 된다고 20만 원을 내야 된다고 20만 원? 예. 그러니까 아버지 20만 원이 얼마예요? 그거 전혀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20만 원은 북한 사람 죽을 때까지 한번 구경도 하지 못하는 돈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우리 집에 어디에 있는가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언니가 갔거든요. 가니까 이제 뭐 기숙자 뭐 여기저기 한 70명 모았더래요. 기숙자 도둑들 뭐구만. 자식들 돈 내는 애들은 돈 빠지고 해갖고 뭐 이제 뭐 그 간부들이 막 이제 충성심을 발휘하자고 막 앞에서 하고 횃불을 들고 나가갖고 그 70명이 뭐 당가 수령께 뭐 충성하고 목숨으로 이제 뭐 어쩌자 하고 소리 그걸 구호를 해치고 그날부터 16시간을 하루에
갱에 들어가고 일을 하는데 뭐 안전모도 없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스크도 하나 착용 못한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갖고 하는 거예요. 발파공들 뭐 들어가고 발파하면은 사고도 이제 많이 나고 했는데 6개월을 간신히 우리 언니는 이제 사고에서 면하다가 너무 몸이 소진이 돼갖고 뭐 일하고 들어오면 가물가물 막 앞이 희감해지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은 참 너무 힘들다 했는데 이제 그게 들어갈 때는 이제 뭐 전차도 하나 없이 걸어서 이제 들어가다 또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나올 때는 이제 강차를 2톤짜리를 하루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퍼담아야 되는 강석 이제 무게가 10톤이라 하네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게 해갖고 남자 1인 1조로 2인 1조로 이제 그 이제 강석을 밀고 나오고 하는데 사고가 그렇게 많이 잦았답니다. 발파를 하다가 이때 이제 곧 학교 졸업한 애가 즉사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다리가 날아가고 막 그런 끔찍한 거 많이 봤는데 그래도 나한테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면서 간신히 그날은 이제 막 쓰러질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강차를 밀고 나오는데 이 레일루랑 이렇게 보수를 안 해주니까 덜컹덜컹 하다가 뭐 쏟아지는 일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경사 같은 데서는 이제 속도가 또 붙는답니다. 그걸 가속이 붙지. 속도가 붙으면 일본식으로 이제 그 통나무를 갖다가 이제 그 이렇게 바퀴에다 딱 밀어붙여갖고 이제 속도를 줄이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도 붙으니까 막 따라 뛰다가 얘가 이제 덜컹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기울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쏟으면 또 얼마나 고생해요. 그 어렵게 다시 퍼야 되니까. 다시 퍼야 되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막는다는 게 거의 무게에 못 이겨갖고서 이제 끌려 내려가면서 머리가 다 찢어지고 다리에는 이제 강석이 막 몇 군데 박히고 이래갖고서리 갔는데 정신을 그냥 잃어버렸다냐. 잃어버리고서리 그 다음에는 눈을 뜨니까 그 이제 같은 소대원들이 쭉 둘러서 울고 있더래요. 정신이 드는가 하고서 그러면서 울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통증이 심해갖고 뭐 이게 입이 벌려지지 않더라네요. 그러더니 이제 의사가 이래 오더니만도 렌트겐을 했는데 머리 뼈가 다치지 않았으니까나 이제 뭐 내 뼈 안에서 이제 뭐 출혈하지 않으면 살 수 있다면서 그러더니 뭐 이렇게 뭐 눈 벌려보더니 수술하자 그러더니 그냥 달려들어서 뭐 소독약을 뿌리고는 그 너슬너슬한 거 가위로 뚝뚝 자르고는 꼬매고 생기로 그 마취제도 없어. 소대원들이 전부 이렇게 달라붙어서 누르고 잡고 사지를 잡고 바지도 이게 다 이렇게 터져나가게 부은 거를 쭉 찢어갖고는 칼로 찢어갖고 강석을 빼내고 이게 북한이야 지금. 그러고서는 이렇게 하는데 안 앉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막 눈물에 핏물에 그냥 막 범벅이 돼갖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살려놓고 그 다음에는 그 이제 3살이 돋아나기까지 고름이 올라오고 뭐 하는 그 수십 밤을 그냥 눈물로 그렇게 새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 멀리에서 언니가 오는 걸 이제 봤는데 이렇게 뭐 그렇게 다쳐도 집에 통보도 안 하고 죽었다 해도 안 오는 거예요. 통보하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는데 이거 뭐 붕대 감고 뭐 이게 다리하고 쫄룩쫄룩 오는데 아니 뭐 참전 무슨 폐잔병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막힌 일을 다 당하고. 하나만 내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엄마 아버지는 북녘에 묻히고 형제 3명은 다 탈북했나? 아닙니다. 저희 오빠도 돌아가셨는데 제가 오빠도 북한 땅에 묻혔나? 너무 아픈 기억은 제가 떠올리기 하여튼 그것만 우리 하자. 또 울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언니는 이제 제가 먼저 탈북해서 언니 생사를 모르고 있다가 14년 만에 이제 극적으로 이제 또 대한민국에서 상봉을 했거든요. 언니가 대한민국에 들어오셨나?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98년도에 이제 탈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이제 장사를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장사를 하다가 제가 안전부에 수없이 이제 뺏겼습니다. 뺏기고 또 이제 빈몸으로 또 나가서 다시 또 일구면 때 뺏기고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이 나라에서는 그냥 내가 뭐 뭐 법을 가진 사람들의 밥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죽어가는 걸 많이 보니까 나도 이제 언젠가는 내 몸에서 이제 모든 것이 떨어지면 저 사람들하고 죽겠구나. 똑같이 걔네가 먼저 죽을 뿐이야. 그러면서 야 저렇게 개 죽음 개보다도 못하고 막 길바닥에 뭐 사람이 발길을 채우고 좀 사람답게 내가 고상하게 죽을 방법이 없을까. 그냥 뭐 이제 사는 게 이게 지옥보다 지옥도 이런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뭐 깨끗한 어디 수림 속에 공기 좋은 데 가서 조용히 누구도 모르는 데서 깨끗이 좀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인가 이제 뭐 중국 이제 옷가지들 몇 개 해갖고 뭐 팬티라든가 이제 뭐 스프링이라 그러죠. 런닝 그런 걸 해갖고서 대용당 그쪽으로 이제
갔는데 그 전부터 이제 해산에 제가 장사를 여러 번 다니고 했었거든요. 이제 밤이 되면은 국경을 딱 건너서 중국 쪽은 이제 네온 불빛이 그렇게 화려한데 우리 쪽은 이제 죽은 나라, 새까맣게 죽은 나라고 진짜 뭐 그렇잖아요. 처참하고 비참하고 저곳에 한번 건너 죽기 전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냥 한상적으로 있었는데 우연의 일치일까 이제 대형관에 이제 옷 팔러 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장사가 옷이 하나도 안 팔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7월 5일 그럴 때인데 보리가 한 뭐 4, 50cm 자라고 뭐 누구도 뭐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계속 들어가다가 저 멀리에서 이제 보리밭 이제 오솔길로 이제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마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가 물건을 팔려고 들어왔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주민들이 또 사는 마을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아유 여기 끝입니다.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더 가면은 이제 국경이라고 괜히 잡히면 큰일 납니다. 빨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무슨이 그러고서 쉬면서 그다음에는 그 사람이 사라지기를 이렇게 기다렸죠. 아야 나 국경에 좀 건너가 볼까? 어차피 죽으면은 전혀 생각 없이 아니, 가다가 뭐 계획은 그 사람 없었어요. 말 한마디 듣고 계획은 없었어요. 네. 그렇지. 예. 사람이 그런 선택의 순간이 많다. 네네네. 그래서 생각한 게 가다가 총 한 방에 맞아서 죽으면 뭐 고통이 없어서 죽어서 좋고 또 뭐 만에 하나 살아서 남으면 내 형제들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건너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뭐 더 살아봐야 계속 뭐 무슨 지옥보다 못한 곳에서 이제 건너가자 하고서니 딱 이래 내려다 보니까 그 배랑 끝이라는 데까지 갔어요. 가니까 딱 낭떠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국경 뭐라 그럴까 순찰 도는 국경 경비대가 쌩 지나갔다 또 한 5분 있으면 쌩 지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살살살 내려가서 그 밑에까지 내려갔죠. 그러고서 한번 또 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넘으니까 뭐 비보벌경자는 뭐 현장에서 사용한다. 거기 이거 있어. 바로 맞아. 있더라고요. 예. 이게 돌로 이렇게 네네네. 짜박아 연 거. 네. 시뻘건 글자로.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뭐 이런 큰한 하수관 같은 거 있어갖고 그걸 밟고 가다가 그 다음에는 어차피 국경에서 좀 멀어져야 되겠다 해서 또 계속 산을 타보았는데 산의 각도가 한 70도는 되는 것 같아요. 가다가 이제 딱 미끄러지면 한 5m, 뭐 서너 미터 미끄러져 내려가다 구르터기에 또 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산 정상까지 진짜 뭐 올라왔지. 그래도 숲이 울창하고 여름이니까 들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이제 밤이 되더라고요. 밤이 되는데 딱 이제 두 나라가 완전히 이제 갈리는 거죠. 이제 중국 땅에 넘어섰나? 넘어선 거죠. 그때 벌써 중국 땅에 넘어섰고 이제 산 정상에 오른 거죠. 오르니까 두 나라가 보이는데 한쪽에는 완전 죽은 나라, 새까맣고 한쪽에는 막 이제 차도를 따라서 전조등들이 그렇게 밟을 수가 없더라고요. 쫙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국경 주변에는 이제 개가 한 마리가 울면은 막 개들이 합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이 깊어가고 이제 새벽 늦게쯤에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비 맞으면서 그냥 뭐 대충 또 피곤하니까 잠도 오더라고요. 비 오는데도 잠이 와요. 너무 지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동네에 이제 불빛이 싹 꺼지고 차들도 뜸해지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죠. 내려가는데 아마 북한 사람들인가 봐요. 이렇게 방막을 이렇게 뒤집어쓰고 그게도 이제 자는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넘어와서 그걸 넘어서 하나하나 넘어서 그때는 뭐 겁도 없고 뭐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마음에 드는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 집 아주머니가 이제 부시시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제가 북한 사람인데 저 좀 이렇게 숨겨주면 안 되겠나 하니까 엄청 반가워서 얼른 들어가라고 하면서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북한 사람이 뭐 배고프다는 걸 아는가 봐요. 바로 부엌에서 뭐 뚝뚝뚝뚝 하더니 뚝뚝뚝 하더니 찬밥에다가 이렇게 찬국을 말아갖고 이렇게 주는데 뭐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갖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도 이제 국경인데 북한 사람 감춰둔 걸 이제 발견되면은 벌금 낸다고. 바깥 뭐 2,000위안을 내니까. 막화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잡히면 안 되니까나 미안하지만은 저 우리 창고에 숨어 있자면서 또 이제 손잡고 나가더라고요. 그 전에 자기 옷을 늘어진 옷을 막 골라가 나한테 이제 옷이 다 젖었으니까 바꿔 입히고 그러고서 이제 갔죠 창고에. 그러더니 창고에 가니까 이렇게 낡은 이제 장롱이 있는데 장롱에 뭐 이렇게 낚시할 때 씻는 장가며 뭐 빵통이며 어마한 걸 다 꺼내 놓더니 거기다 이제 낡아 빠진 이제 뭐 이런 외투를 하나 딱 깔고서 거기서 들어가 자라 걸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위에다 쓰레기 같은 것도 다 뒤집어서 여기다 얹어놓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따뜻하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좋은 분이네. 좋은 분인 것이 아니고 좋은 분이라 할 수도 있고 뭐 다음번에 하자.
그러니까 그때 넘고 네. 다시 북한에 안 들어갔나? 다시는 북한에 예, 안 들어갔죠. 네. 예. 이렇게 긴 시간을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